흘러내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도 표면에 먼지들이 앉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엠보를 줍니다. 여러분들 휴지에 보통 엠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등이 표면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매끈매끈하지 않고 거칠거칠합니다. 그래서 먼지가 달라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동 사막에 가서도 모래가 들어갔는데 모래가 들어갔다가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퉁퉁구로. 네, 그렇게 해서 모래 폭풍이 불어도 저희는 모래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도 한 5분 동안 계속 모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표면에도 안 앉게 놓고 그다음 여기도 가운데 또 뚫어놨거든요. 제가 이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벌레가 들어갔든지 이러더라도 벌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열려 있으니 상매 같은 데 설치하면 벌레가 앉지 않느냐. 맞아요. 저희들이 한번 가봤는데 여기에 새들이 집을 지어놓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도 새들이 집을 지어놓고 있을 정도의 온도가 몇 도겠습니까? 그렇죠. 뜨거우면 걔들도 못해요. 예. 그 정도로 열이 안 나니까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고 방열에 문제가 있느냐? 안 그래요. 지금도 벌써 저희가 이제 출발한 지 6년 됐는데 저희도 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팔았을 때도 그렇고 일본에 팔았을 때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없고 단지 전부 다 안전기가 아시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컨덴서의 전해질이 증발해서 생기는 한 3년 전에 생긴 물리학적인 그 AS 그 외에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요 방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가지고 실외 등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딴 데는 요런 매입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LED가 원래 지사광선이 강하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빛이 비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관 면적이 좁아요. 근데 저희는 요런 돌출형의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쪽으로도 직하조도가 떨어지니까 이쪽 직하조도와 이쪽 직하조도가 들어서 배관 면적이 표면 구조보다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이런 식의 매입 형태를 여기에 LED가 꼽혀 있거든요. 빛이 비춰봤자 한 요 정도 면적밖에 못 비춰요. 그래서 보통 보면 4m 높이에 달아놓으면 요거 비치는 면적이 거의 한 5m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반경으로 10m 정도밖에 커버를 못합니다. 보안등이. 근데 저희는 이게 이런 입체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퍼져가지고 저희는 이 면적이 거의 이 3m에 달아났을 때 저희들은 지금 이 반경이 거의 한 15m, 30m를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 저희가 제일 먼저 팔았는데 여수 엑스포 할 때 그래서 가시면 동순천 강량만 톨게이트에 가보시면은 100m인데 저희 거를 4개만 꽂고 끝냈어요. 공사는. 다른 데 이런 것 같았으면 8개를 꽂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된 게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매입 형태는 빛공해라는 것 때문에 도로에서 많이 씁니다. 요즘 도로나 다녀보시면 어때요? 전부 다 이런 형태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발주서가 왔는데, 서울 남산공원 발주소 들어보고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냐면, 이제 남산공원이, 저도 서울에 살지는 잘 안 가봤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오거나 외부에서 오면 필수 코스입니다. 거기가 가보시면 가는 코스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홍보가 많이 되죠. 상징성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가시면 그 남산공원에 도서관 옆에 보시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 비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일단 문등이 다 깔려 있습니다. 하얀 걸로. 세번도가 5,000K, 이건 5,000K짜리고요. 근데 그 남산 주변이 또 밤에 보시면 전부 다 나트륨 등 노란색이죠. 그거 전부 다 우리가 다 발주 받았어요. 근데 서울시가 원래 이 빛공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이제 이 우리 관계자분이 서울시에 건의를 한 거예요. 이 빛공해 이 형태가 모든 부분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게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다. 더군다나 그런 남산공원처럼 계단이 있고 이런 데는 오히려 이게 그림자의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가는 게 낫다. 우리가 그걸 또 시뮬레이션 다 돌려서 줬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서 1차 심의 때 통과를 하고, 그때 앞서 말씀드렸죠. 2차 심의에 계류 중에 있다고. 근데 2차 심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남산에는 이제 5월 말에 설치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남산 가시면 그러니까, 아, 이게 다 에리어 테크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는 5,000K로 모든 걸 인정을 받아놨는데, 감독관이 효율이 좋은 걸 알고는 3,000K짜리. 그래서 주황색 등을 달게 돼요. 참 예쁩니다, 주황색이. 저희가 그걸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청송교도소. 청송교도소 가시면 입구부터 전부 다 미등입니다. 이게 다 나트륨 등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원에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제 서울시의 공원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거고, 서울시에서 공원 등은 이제 매 형태가 아니라 저희 등의 형태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등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서울시는 하시는 분들이 되게 영업하시기도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미 석촌호수, 남산, 이제 남산이죠. 그 다음에 송파구의 두대미 공원, 그 다음에 여기 월드컵 공원. 그런데 대표적인 데 딱딱 알바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산은 되게 좋습니다. 일산은 정발산 공원, 그 MBC 있는 그 백마공원 그 광장, 또 호수공원 빼고 중요한 데는 다 또 알바트로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작업하시기 되게 편하실 거예요. 영업하십니다. 이렇게 이게 공식 도단청에서 나온 저희들 그 발주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남산공원 보시면 서울특별시 중부공원 녹지 사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울시의 공원은 우리 등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지금. 그럼 그렇다고 또 저희가 이제 도로 쪽을 안 할 거냐? 도로 쪽도 하죠. 보시면 저희가 이런 카메라 등도 있지만 도로 쪽에 맞게끔 이런 보안등이든 예형태죠. 이런 가로등이든 이거는 이제 적급의 보안등 가로등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곧 수중지거등하고 매일 형태의 저희만의 가로등 보안등을 또 출시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방열판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장점이 무게가 3kg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산공원 가시면요, 요즘은 등주가 전부 다 아마 이런 거가 주일 겁니다. 등주가 아마 요런 거 스테인리스로 된 거, 또는 저는 스테인리스 재질인데 요런 거, 이런 것들이 주일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교나 이런 데 가시면, 고급스러운 데 가시면 그 주철등 있죠. 동으로 만든 거. 저런 등주는 보통 한 50만에서 100만원 사이 합니다. 근데 그 주철등은요, 진짜 200만원, 300만원씩 하거든요. 비싸요. 동이기 때문에. 근데 남산공원이 그걸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왜? 진짜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럼 옛날에 한 거 거기다가 지금처럼 무게가 무거운 LED 보안등 가로등을, 방열판이 많으니까 무게가 무겁거든요. 한 8에서 10kg 되는 걸 달 수가 없습니다. 저희 거는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저희가 좀 쉽게 파고 들어갔어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옛날 등주는, 안 그러면 신규로 할 때는 더군다나 등주 두께를 얇은 걸 써도 되다 보니까 공사비도 절감이고 등주 가격도 절감이 되니까 훨씬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무게가 가벼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무게 규정을 딱 두고 있거든요. 현재는 8kg을 넘어가면 서울시는 안 써요. 그럼 이게 곧 6kg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광학 조건, 효율이나 연색성이나 이런 것들 다 좋아야 된다고 또 요구를 해요. 근데 무게도 줄이면서 그걸 맞추려고 하니 골치 아프죠. 근데 저희는 이미 무게 3kg, 그 다음에 시야로 나올 거는 2kg이에요. 2kg.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는 여기 공장등도 몇 kg이에요. 다 2kg 안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봤기 때문에. 왜냐면 기존 메탈 램프를 그대로 바꾸려면은 암만 봐도 한 2에서 4kg 사이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특허를 내놓고 안 써먹는 특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래는 전부 다 타사건을 보면 이렇게 2차 렌즈가 있습니다. 2차 렌즈가. 네. 그러니까 소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요만한데 이거 좀 크게 보일게요. 소자가 만약에 이만하면 소자에 나오는 빛이 직진성을 이렇게 띄고 나오면 똑바로 가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실리콘을 씌워놨어요. 이 1차 렌즈. 조그만해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또 나가게 해놨는데 더 넓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다가 이렇게 2차 렌즈를 씌워놓은 거예요. 크게 그리면 한 이만하게 됩니다. 이만한 2차 렌즈를 씌우는 여기 크기가 요 손톱 크기만 합니다. 네, 그게 저 2차 렌즈예요. 근데 저 2차 렌즈가 아시는 것처럼 볼록 렌즈인데 볼록 렌즈는 열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하고 여기하고 두께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재질은 같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열을 받으면 물도 열 받으면 어떻습니까? 팽창해서 끓잖아요. 근데 이놈도 끓는 게 낫겠죠. 소리 자꾸 울려서. 예, 이놈도 그럼 여기 열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과 나중에 받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물질이지만 팽창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볼로렌즈 때문에 볼로렌즈를 쓰면은 1년 뒤면 배관 구조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음영의 성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렌즈를 안 쓰는 게 맞는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은 렌즈가 없어요. 왜냐하면 옆으로도 나가니까 우리는 렌즈를 안 써도 배관 면적이 나오거든요. 이 렌즈를 쓰는 거는 퍼지는 각도를 많이 벌려가지고 멀리 퍼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빛을 모아주고. 근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구조상으로 되니까 안 하고 저희는 이 렌즈 기술을 어디에 써먹으려고 했냐면은 여기에 원래 이렇게 저희들은 하면 이렇게 윈도우가 보호막으로 씌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처럼 이렇게 렌즈 있는 쪽에 이렇게 엠보를 주는 거예요, 저희가. 소자가 여기 있으면. 소자빛이 이렇게 가겠죠. 근데 요거는 요 공간만큼 공기로 인해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팽창력이 다른 효과는 없어져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또 렌즈 효과를 냅니다. 이걸로. 요거를 이제 특허를 내놓고 아직까지 안 써먹고 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 250W의 메탈 할라이드 램프 쓰는 거를 저희 걸로 가게 되면 이게 지금 80W입니다. 이게 다른 데는 100W짜리 써야 돼요. 120W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LED보다는 저희 거 LED 업계 그만큼 절감이 더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이 렌즈 효과까지 제가 쓴다면은 요놈이 60 내지 50W로 가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80% 절전이 되고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거를 제가 지금 출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요거 없이도 지금 잘 팔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특허를 이제 곧 내년쯤에 곧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특징적으로 가운데에 이와 같이 CCTV를 같이 박아서 예. 다른 데는 CCTV 박은 저거는 저희가 국가가지를 받아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이제 상품 출시는 저희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니까 좀 늦은 거죠. 그렇게 해서 KMW라는 곳이 아주 큰 회사입니다. 실제 크기가 아마 한 요 정도 할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LED를 막 박아놨어요. 이렇게. 여기에 CCTV를 박았어요. 근데 CCTV에 이 LED 빛이 들어가면 렌즈가 무형지물입니다. 전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브라켓이 있습니다. 브라켓이. 그러면 이쪽으로는 어차피 빛이 못 가는
응용해지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360도 배강을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근데 없는 기술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한 기술은요, 과학고에서 똑똑한 과학고 고등학생 한 2학년 정도면 알 수 있는 기술이고요. 아마 대학교 2학년 정도면 알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 정도 기술밖에 안 썼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 나갈 때, 여기에 이제 저희가 요 알루미늄 판넬을 이렇게 이제 보호막으로 대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놈이 원래는 요런 사각형의 원판이에요. 근데 LED 빛이 오잖아요. 요런 데 맞으면 LED 빛이 이렇게 여러 군데로 빛이 나가는 산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렌즈에 당연히 빛이 들어가죠. 예. 근데 요거를 제가 요렇게 닦아놨어요. 별다른 기술도 아니에요. 그러면 빛이 어떻게 될까요? 타고 흘러가요. 빛이 나오는 각도가 맞춰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는 산란이 없어서 360도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산란은 쉽게 말하면 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설치를 하거나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 거를 저희는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역시 이놈도 이 뒤가 여기다가 카메라를 박았기 때문에 뒤가 비어 있잖아요. 스피커를 여기다 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다가 해충 퇴치기가 딱 여기에 들어가요. 그 해충 퇴치기 회로판이. 여러분 휴대폰에 보시면 뭐 모기 소리 나는 거 있죠. 앱이. 그거 하면 여름에 진짜 모기들 안 오잖아요. 우리는 못 듣는데 그거예요. 네, 그런 걸 여기다 이렇게 딱 꽂아놓으면 돼요. 그리고 비상벨 같은 거 위험하니까 내가 지금 어떤 뭐 남자가 쫓아온다. 비상벨을 빨리 눌러야겠죠. 그럼 비상벨 누르면 여기에서 비상벨 신호가 감지가 돼요. 이런 뒤가 비어 있다 보니까 열도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다 한 방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놈이 이게 지금 어디 설치되어 있냐면 영국전자. 우리나라에서 조달해서 아마 CCTV 1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저거를 제가 2010년 12월 달에 아이디를 구상을 하고 2011년 1월 달에 특허다 등록을 출원을 하고 국가가치를 신청해서 3월 달에 돼가지고 5월 달쯤에 양산 이제 저 시제품이 나올 좀 됐는데 5월 초쯤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장이 전혀 안면식도 없습니다. 근데 가재를 넓은 거 보고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우리 보안등을 사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보안등을 사가지고 가서 자기가 여기다 카메라 박혔대요. 제가 웃었죠. 아이고 한 발 늦으셨네요. 네, 제가 이미 이거 특허내고 특허까지 받아서 2주 뒤면 이거 영상품이 나옵니다. 어떡하실래요? 했더니 자기가 막 묻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그 앞에 미래 융합 기술 이런 것들을 미리 출시를 해가지고 시장을 장악하는 분이었어요. 서해 5도 가시면 서해 5도에서 그 장산고도 있죠. 북한에 장산고에서 보는 유일한 만원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만원경은요 이렇게 렌즈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전파로 레이저를 쏴요. 레이저를 쏴가지고 레이저가 맞고 돌아오는데 이게 굴곡이 이렇게 있으면 맞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0.0001초라도 차이가 나겠죠.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이거를 변환을 시켜가지고 3D 화면으로 바꿔서 꺼내놓는 겁니다. 눈에다. 마치 만원경으로 본 것처럼. 그 만원경 크기가 얼마냐 하면요. 소나타 크기 정도. 그게. 네. 그리고 거기에 그 레이저가 반사됐다가 들어오는 빛을 받아줄 수 있는 장치가 미국에서만 하면 그게. 네. 그래서 미국에다가 그 오다를 했을 때도 미국에서 물어봅니다. 미국 국방성에서 물어봐요. 전략물품이기 때문에 최종 구매자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해군 참모총장이 사인을 해가지고 그게 구매가 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디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와서 이제 저한테 어떻게 보면 한 방 먹은 거죠. 그래서 그냥 물도 가서 쓰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마당에다가 우리나라 이제 홍보관을 꾸며놨어요. CCTV 홍보관을 한 5억 들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 TV가 당당히 꼽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CCTV하고 스피커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CCTV에서 스피커를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기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안등, 예, 그 다음에 CCTV 파란색, 보라색의 스피커 다 이렇게 보기 시키게끔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나로 다 됩니다. 하나로. 예, 깔끔하게. 그래서 공간적인 문제도 해소를 하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요 문제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요거 다 지자체들한테 임대료를 내고 쓰는 겁니다. 저기가 그냥 쓰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탁 줄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희가 원래 비치는 빛이 요렇게 소자 한 면이 비치는 빛이 겹쳐서 비치게끔 해놨는데 그래서 소자 빛이 면도 겹치지만 여기 이제 저희 등이 달릴 때 빛이 펴져나갈 때도 이렇게 겹치게끔 해놨습니다. 제가 다 구조로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솔직히는 다른 등보다 조도가 한 30% 밝아요. 저희가. 예.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제 요놈인데 빛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섞이면 하얀색이 돼요. 빛의 사분색. 그래서 여기 지금 가천 현대미술관 입구에 꼽혀 있는데 여기 지금 원래 방금 앞에서 보였던 RGB 등입니다. 근데 카메라로 찍으니까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죠. 카메라 실제로 하얀색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칼라예요. 네,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지의 조명등보다 큰 시장이 바로 이 바다의 조업이나 양식으로 쓸 수 있는 수중집어등이 되겠습니다. 이 수중집어등은 왜 그러냐면요. 보통 배 위에다가 1000W 정도짜리 집어등을 쓰게 되는데 이놈이 메탈 할로이드 램프로 쓰는데 열이 굉장히 나요. 그래서 어부들이 웬만하면 등에 타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바라보면 눈이 실명이 돼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들어가는 바닷속의 빛은 60W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94%라는 에너지가 완전히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일 에너지 손실이 큰 겁니다. 지구상에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는 수중 집어등을 만들면 그 말 그대로 바닷속에서 저는 60W를 켜면 되는 거니까 에너지를 94%를 세이브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바다에는 아시는 것처럼 배가 전부 다 기름으로 발전기 돌려서 하지 않습니까? 기름 안 나는 나라에서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배가 만약에 난파를 당하면 환경오염도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풍력을 앞뒤로 제 키만한 거 앞뒤로 달아놓으면 배는 기름 한 방울 없이도 배가 운항이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은 항상 부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조난을 당할 이유가 없죠. 배가. 예.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수중 집어등으로 가야만 왜냐하면 1000W짜리를 100개 쓰면은 그거는 이 풍력 몇 개 달아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60W로 가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끔 제가 해놓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수원의 강교 저수지로 가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강교 저수지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관 조명이 좋은 1위로 뽑혔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가로등은 제 렌즈 기술 쓴 이름이 뽑혀 있고 보안등은 저희 또 보안등이 뽑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4차선인데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요. 밝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등주와 이 등주의 간격이 30m인데 어두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강교를 쓰시지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다 그냥 밝기가 똑같아요. 밤에. 그래서 도로가 그냥 다 똑같은 색깔이고. 그러니까 어둡고 밝고가 없으니까 굉장히 운전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게 안전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면조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경우인데요. 지금 이건 아마 카메라로, 휴대폰 카메라로 보시면 이 플리클 증상이 있을 겁니다. 이 AC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주파수가 눈에 띄실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예전에 많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적게끔 지나가게 만든 것도 눈에는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일본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도 없는 걸 원합니다. 없는 게 저희 제시장에 있어요. 그거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와 같이 SLS라고 해서 미리 개발을 해서 기본적인 회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회로 기술을 안전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저희가 이 플리플이 없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이제 많이 대중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한 15개 정도 업체가 저희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저희 것처럼 엣지 타입, 저희 거 굉장히 얇잖아요. 엣지 타입과 그 다음에 박을 때도 저희 거를 이렇게 밑에서 박아버리니까 이 속고보드를 뜯어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박으면 돼요. 예. 굉장히 시공이 간편하죠. 빠르고. 예.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거는 회로 기술을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SLS는 뭐냐? 원래는 평상시에 전압이 이렇게 떨립니다. 이 떨림 정도가, 전압의 안정도가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1위예요. 왜 1위냐? 우리는 밀집에서 삽니다. 아파트나 어디에서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 밀집에서 살잖아요. 근데 미국처럼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이 집에서 저 집까지 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는 사이 전선에서 저항 때문에 전압이 떨어져요. 그러면 맨 끝에 집까지, 발전소에서 맨 끝에 집까지는 220V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맨 처음에 집에는 몇 볼트 걸까요? 당연히 높게 오겠죠. 그럼 그 집은 전자제품이 자주 나가는 거예요. 맨 끝이 또 자주 나갈 거예요. 제가 보다 아마 중간 정도가 제일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떨리는데 떨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요만큼 떨리는 것 이상의 전기비를 많이 내는 것도 있고요. 떨리다 보니까 제일 심한 거는 연결되어 있는 전기 제품들, 수명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요놈이 요러 같이 저희는 207V로 딱 전자락 전전류를 잡아줘요. 이건 이미 LG U+에서 저희가 인정을 받아서 3년째 LG U+의 납품 OEM 공부를 저희가 하고 있고, 요번에 신용산의 LG U+ 신사업이 전부 다 저걸 썼어요. 그래서 LG U+는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번 힘을 냈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압과 전류를 다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 보니 저희만 유일하게 이 주변의 밝기에 대해서 이 불의 밝기가 조정이 되는 빔이, 실내 들어가는 레스토랑 같은 데나 커피숍에 가시면 좀 저녁 때부터 좀 어둡게 하잖아요. 이게 되지만 왜? 저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러나 높은 전류나 전압이 흐르는 실외등에는 이 기술이 된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는 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병대에 야간 사격 훈련장에 조명탄 켜는 거 대신에 저희 등이 납품이 돼가지고 등이 켜졌다가 20초 만에 어두워지든지 100초 만에 어두워지든지 어두워지다가 다시 밝아지든지, 이쪽은 어두워지고 이쪽은 다시 켜잖아. 자유자재로 개별 기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전기구의 수명에는 영향을 안 줘요. 그대로 공용 보증서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회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이거든 여러 가지 기술이 되고, 이 안에는 특히 LG U+ 때문에요, 통신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예.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까셔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 밝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옛날에 이게 없을 때와 지금과의 얼만큼 전기가 절전됐냐, 이런 것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미리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돼가지고. 그리고 이 기술 때문에 저희가 안전기 호환형이 있는데요. 외장형도 있고, 지금 전국에 요 튜브등 있죠? 요게 하여튼 2조 개가 팔려있어요. 2조 개. 근데 아직까지 LED로 바꾼 게 1000만 개가 안 됩니다. 이 시장은 지금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이 전기 제품을 팔려면 우리나라에서는 KC 인증이라는 걸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막 하고 팔고 하다 보니까 요번에 조달청에서 이 형광등, 튜브 등은 싹 다 내렸어요.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바뀐 이 EMI 인증을 받은 KC 인증을 가진 저 호환형 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저희하고 강명정기가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게. 근데 이 옛날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안전기가 보시면 전자식과 기계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식은 LED가 당연히 다 잘 대응이 돼요. 근데 기계식은 뭐냐면 이제 전류가 흐르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자석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게 기계식입니다. 근데 이게 KS를 만든 표준식으로 다 만들었으면 좋은데 표준식으로 만든 업체가 한 10%도 안 돼요. 옛날에 팔아먹은 업체들 중에. 네. 그래서 그 기계식에 이 호환형이 다 대응이 돼야 되는데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일하게 이게 다 대응이 돼요. 저희는 이미 그걸 다 캐치를 해가지고 강릉적이보다 한 4개월 늦게 인증 받는 저택에 저희 그걸 다 대응을 하면서 저희가 받았어요. 그리고 혹이라도 국내든 해외든 이런 거는 보통 발주들은 뭐 10,000개, 100,000개 이렇습니다. 발주량이. 그러면 저런 것들을 발주칠 때 그쪽에서 이제 호환형이니까 뭐냐면은 그냥 이것처럼 램프 빼고 램프 끼우는 거예요. 근데 LED는 원래는 이 와트도 다르기 때문에 안전기를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다 뜯고 안전기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그 다음 등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비가 등값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가면 얼마나 이 공사비에서 절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전기 호환형을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국내든 그쪽에서 뽑고자 하는 곳에 분명히 전자식 말고 기계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술 전기 담당자들 다 알 테니까 그러면 이걸 뜯어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안전기 종류가 3종류 내지 4종류일 거예요. 많아봤자. 그걸 우리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미리 나갈 때 그 해로에 맞게끔 이걸 미리 고쳐서 나가요. 저희는 이게 허용 범위까지 인증을 다 받아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저희는 뭐 단 하나의 어떤 에이스나 이런 것들 없이 5년 보증하고 나갑니다. 그게 전부 다 저희가 또 회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기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LED 조명으로 저희가 올해는 주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LED를 하는 게 결국은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내가 LED를 하고 있으니 전체적인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에너지를 만들자. 발전과 공급을 하자. 그럼 뭘로? 일단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으로 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소비를 하자. 그럼 소비를 할 때는 고효율 제품으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해야겠죠. 여기 대표적인 게 당연히 LED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기 순환기가 있고. 근데 이거를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배치가 있어야 돼서 바로 에너지가 만들어서 에너지를 저장해야겠죠. 그죠? 바로 ESS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네. 근데 여기에 여름이 쓰려면 이 안에 당연히 발전이 들어가요. 발전에 들어갈 때 있을 테니까요. 그럼 이걸 할 때 아까처럼 전압의 떨림이 심하게 생깁니다. 발전. 여기에는 저희가 ESS에 더하기 SLS를 한 새로운 ESS를 저희가 구축을 해놓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다가 저희가 증폭기 기술까지 집어넣어서 위상 공명입니다. 증폭기가 딴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배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100이 들어서 100이 나가는 게 맞죠? 근데 증폭기는 뭐냐면 100이 들어왔는데 이게 500이 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틀리지 않느냐?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세기와 위상이 똑같은 거를 여기서 또 제3자가 합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가는 소리가 몇 배가 될까요? 몇 배가 될까요?
두 배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이거는 반드시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면적으로 커져나가죠. 제곱입니다. 4배가 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즉 100이라는 들어오는 요 전기 신호를 똑같은 걸 여기서 위상 공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놈이 증폭이 됩니다. 그럴 때 4배까지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100이 들어왔는데 500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맞추는 위상 이 변이 장치, 이게 만드는 게 이제 핵심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예. 그리고 제가 태양광을 하다가 태양광은 효율이 20에서 지금 한 25%밖에 안 돼요. 다결적이 지금 45%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지금 풍력을 봤더니 풍력은 기본적으로 30에서 40은 가고 있더라고요. 아, 그럼 이게 더 효율이 좋네. 그럼 이놈을 더 개발을 해보자. 개발을 한 게 저희가 지금 올려놓은 게 45에서 70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저희가 해놓은 게. 아, 그러면 이걸로 가면 되겠다. 답이. 그리고 더불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게 풍력이 맞는 데도 있고 태양광이 맞는 데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소수력.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빛, 바람, 그다음 물. 그냥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써먹는 게 맞다. 결국은.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전체적인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이제 구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풍력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여쭤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어떠느냐, 뭐 스펙 리스트가 어떻게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풍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풍력은 크게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날개가 있어야겠죠, 그죠? 이런 프로펠러 날개가 아닙니다. 그런 날개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게 돌아가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발전기가 있어야겠죠. 발전기가 이건 전부 다 당연히 이런 것처럼 마그네틱을 써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무저항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발전기가 있으면 이게 발전이 돌아갈 때 가부가 걸리면 발전기가 타거든요. 이걸 조정해주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놈을 당연히 조정해주는 뭐가 있을까요? 배터리가 있겠죠. 예, 그거 조정하는 게 인버터입니다. 이걸 이제 또 끄집어서 써야겠죠. 그게 컨버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요 안에 인버터, 컨버터,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회로를 일체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일체형. 그래서 다른 놈들보다 부피가 작습니다. 예, 가볍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배터리는 이제 쓰는 여기를 알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배터리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배터리는 태양광은 한번 충전하는데 태양이 뜨는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내가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시간, 5시간밖에 안 됩니다. 태양광은 그 배터리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태양광 만약에 5시간 내가 하루 온종일 충전을 한다 해도 배터리 하나 반 정도 하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배터리가 반을 하면은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기를 끄집어서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풍력은 좋은 게 바람은 어때요? 24시간 불잖아요. 예. 더군다나 저희가 만든 풍력은 원래 이 날개 형태의 프로펠러 이 풍력은요, 한쪽 바람에만 이놈이 돌아갑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한 거는 앞, 뒤, 아래, 위, 양옆 3차원 구조의 사방, 팔방으로 부는 바람에 다 반응을 합니다. 이놈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자전거 타고 싹 지나가는 2m/s의 그 바람에도 이놈이 돌아가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놈은 배터리를 병별로 한 8개 정도 연결해 놓으시면은 요거는 하나 충전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하루 24시간이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8개 내지 10개를 충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1kW짜리 풍력 발전기를 세워놨으면 결국 내가 저장해서 쓰는 건 얼마예요? 거의 8에서 10kW를 쓸 수 있는 거면은 일반 우리나라 35평 아파트가 3kW입니다. 하룻밤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커버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내일 또 중요한 어떤 발전기를 볼 게 하나 있어서 제가 그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에서는 시방선을 꾸며서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저 사업자분들한테 대신 지금 이렇게 태양광에 대해서는 이미 시방서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제 손에 있고 만들어지고 강력 도시에 하기 위해서 국장한테 지금 날아갔습니다. 최종 검토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거고, 나머지 풍력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이쯤 되면 저희가 이제 우리 김희수 본부장님한테 다 넘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도 원래는 제가 나눠드리기로 했었었는데, 그죠? 근데 그 법령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좀 찾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법령집은요, 저도 잘 모릅니다. 왜? 이 신재생 에너지 법이 2014년 10월 달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15년도에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자격증 시험도 올해가 2차입니다. 2차.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5월 달에 이제 28일, 30일 다 시험을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되면 저희도 6월 달부터 신재생 에너지 발전 면허를 정식으로 가진 업체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법령식도 제가 좀 더 보강해서 같이 드릴 겁니다. 같이 드리면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받아가시게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몇 가지가 저희들 이런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대한 대강의 말씀을 제가 다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요놈이 지금 뭐냐면 저희가 일단 요걸 이제 책자로 일단은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되면 보강을 조금 더 해서 사달라고 만들 텐데, 이게 이제 저희도 지금 대리점 사업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릴 저희가 취급하는 LED 조명등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반 아파트나 가정집들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로 저희가 다양하게 다 채워놨어요. 여기에 대한 가격표가 지금은 이제 원래 이것도 약속드린 거에 대해서 한 3, 4일 늦었죠, 제가. 여기 가격표가 175가지만 일단 이 안에 있는데, 170까지면 이 안에 다 있어요, 웬만한 데는. 여기에 대한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드리는 대리점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렇게 판매하시려고 소비자 근장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중조사를 다시 싹 다 해가지고 중국 제품과도 좀 경쟁이 될 수 있는 가격. 그렇게 해서 이런 제조 원가도 잡고 17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갖다 보니까 이해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웬만한 거, 디자인도 예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잡아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부엌에도 할 수 있고, 어떤 커피숍, 스탠드까지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공장등, 공장등이 강점이 있죠. 그 다음에 센서 등도 있고, 여러 가지 추구하는 일들, 저희들이 위에 보는 것들, 저희 또 지하 주차장 등도 있고, 저희 가로등 보안등 이게 들어가 있으면,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들 SLS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SLS는 등을 위한 것도 있지만 뭡니까? 내 집에 가전제품, 컴퓨터, TV, 에어컨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아요. 그러니까 SLS도 많이 팔리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가 그냥 이것만 사가지고 가요. LED는 나중에 사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저희도 또 이렇게 공기순환기 이 원리에 대해서 대강 적어놨습니다. 웬만한 에어컨과 난방기를 켤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게 오늘 아마 이제 본문에 드려놨어요. 저희가 밤새도록 이거 우리 그래도 그리고 저희들 대리점에 대한 로고를 정했습니다. 저희들 여기 연구소장이 개인적인 양념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조명 설계와 적용 설계 1인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KFW 있죠? 그 회사에서 원래 데려가려는 그냥 주문에 생각같이 아직 안 차놨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연구팀들이 4명이나
다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3일간 고민해가지고 만든 용어가 빗드림입니다. 빗드림. 예. 근데 영어로는 라이팅 드림. 저희가 원래 회사 로고가 뭡니까? 세상에 빛을 만듭니다. 그 빛에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죠. 빛에는 이 세상에 필요한 인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진짜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들 그거는 아마 다이었을 건데 리더스의 이름 저명한 잡지죠. 여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 에디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본 기사 중에 가장 제 뜻을 잘 반영한 기사예요. 요거 정도는 잘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고 이게 동시에 또 나와버렸네요. 저희들 한국 조명신문에 조명에서는 한국 조명신문이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명신문에도 똑같이 인터뷰 기사가 나갔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사업 방향을 이쪽으로 잡은 이상 회사 이미지나 이런 것도 좀 알리면서 대중적으로 나가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인터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저희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명신문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기사는 리더스 책이 가장 기사를 잘 썼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저희가 고관층 위주의 단군 영어를 했기 때문에 전국에 그래도 웬만한 공무원들은 저희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실 때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메리트를 갖고 아마 하실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고 저희가 강원도를 빼고는 다 들어갔어요. 우리 거를 다 주문 들어옵니다. 제주도에서 알아가지고 그거는 빨리 저희한테 받아가셔야 돼요.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 예.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아까 그 참여하고 강교 공원에 지금 완전 바로 그게 아니고 완전 예. 폭탄로 세트로 나가는 등만 나가는 게 아니고 등만 나갔습니다. 세트로 예, 등주는 저희가 안 하고요.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등주로 또 등록을 하려면 또 갖춰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그게 한 몇 억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준비 중에는 있는데 등주까지 얘기가 좀 손을 안 대려고. 왜냐면은 같이 하신 분들의 의견이 등주는 용접공들이 필요한데 이 용접공 쪽에 가까운 좀 시켜서 좀 제가 이때는 아니고요. 이해하십시오. 그냥 노가다를 하시는 분들과 이 LED 조명을 만드는 좀 그래도 하이테크를 하시려고 자기들이 보는 조립을 하시는 분들하고 직업상의 성격이 마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하신 회사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다른 법인을 세울까? 등주 진짜 같이 해야 되나? 안 그러면 그냥 등주 잘 만들어 지금 저희가 원래는 지금 제일 원청업체를 찾아놨어요. 원청업체하고 그냥 계약을 맺어서 우리 거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납품만 할까? 그게 맞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풍력기의 최저 풍속은 2m/s입니다. 예, 그러니까 2m/s면 예,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다른 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최저로. 예, 저희가 2m/s에서 최고 60m/s까지. 근데 가장 좋은 거는 15에서 20m/s입니다. 효율이 가장 좋은 거. 아까 그래서 제가 45%, 70%라고 했죠. 이게 이제 가장 좋을 때는 70%예요. 가장 나쁠 때가 45%. 예. 램프 빼고 꽂으시면 돼요. 안전기 교체 필요 없이. 풍력을 했을 때 한전적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장담을 못합니다. 쓰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쓰시냐에 달렸기 때문에 하루 종일 뭐 야간에 이제 뭐 새벽 한 6시가 있습니다. 예, 예. 7시. 예. 있을 때 한 60와트, 40와트 정도. 예. 예. 예, 저희가 1kW를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장은 아닙니다. 아직은 1kW 충전했을 때 보니까 60W짜리 보안등을 썼을 때 30시간 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럼 여기까지 저는 설명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박성우 대표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하시고 아까 그 말씀드린 카탈로그하고 제품 그 가격표는 앞으로 또 이제 카탈로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드릴 수는 없고 기준을 대리점을 계약하신 분 그분들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0건에서 30건 정도밖에 좀 아직 안 돼요. 일단 계약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몰리지 말고 제가 다 드릴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